국내 연극계 거장인 연출가 이윤택 씨가 분단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고은 시인이 배우 조민기 씨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한 영화 감독 조근현 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미투 운동을 취재하던 중 영화계 한 관계자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본인보다 김기덕을 잡아야 됩니다. 아, 김기덕 감독이요? 그럼요. 그 A양부터 시작해서 네. 그 증언들을 좀 추적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to Kim Ki-duk for his picture Tangita. 영화 감독 김기덕. 2012년 영화 피에타로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거머쥐며 세계 예술 영화계의 거장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우리는 여배우 A 씨에게 연락해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런데 성희롱적인 발언은 그분의 일상이에요. 그 여성의 성기 명칭과 남성의 성기 명칭, 화장실 벽에 낙서돼 있을 만한 그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방송으로는 다 전할 수 없는 수준. 선뜻 믿기 힘든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성관계라는 그 표현도 안 쓰고 그분은 이런 저랑 한번 하실래요? 몸부림 한번 치시죠. 거기 맛은 어떤가요? 이렇게. 여배우 A 씨는 김기덕 감독이 영화 촬영 현장에서 자신의 뺨을 때리고 강압적으로 남성 배우의 성기를 잡게 했다며 고소했었습니다. 그것이 또 많은 스태프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연기 지도를 한 것이고, 물론 그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분과 제가 해석이 좀 달랐던 것이 아닐까. 폭행이 연기 지도였을 뿐이라던 김기덕 감독. 그러나 여배우 A 씨는 그 이면에 숨겨왔던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말씀을 못 드렸죠.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원인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김기덕 감독은 베를린, 베니스, 그리고 칸 세계 3대 영화제 본상을 받은 우리나라 유일한 영화 감독입니다. 세계 영화계에서 김기덕 감독의 위상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예술적 성과도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김기덕 감독은 최근 폐막한 베를린 영화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가 폭력적이라도 내 삶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저희가 만난 여배우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게다가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여배우 A 씨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인터뷰는 A 씨 측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사실 많이 두려워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게 될 때도 있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제가 못 살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여배우 A 씨는 2013년 김기덕 감독의 영화 메비우스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됐습니다. 그러나 촬영 이틀 만에 중도 하차했고 영화엔 한 컷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화 촬영 시작 사흘 전인 2013년 3월 7일 김기덕 감독의 숙소였던 한 레지던스 건물 1층 식당에서 김 감독과 여배우 A, 배우 조재현과 여성 영화 관계자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김기덕 감독이 굉장히 모욕감을 줬던 제가 정말 싫었던 날이 권력이다. 보들이 하나를 놓고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다. 이 말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기분이 정말 더러웠어요. 왜냐면은 영화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의 사생활, 성적인 사생활, 그냥 그 부분에 대한 얘기였고 그런 과정에서 김기덕 감독님이 제게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어요. 마지막이었어요. 1시 정도? 1시? 술자리가 끝나자 동석했던 다른 여성과 숙소로 가겠다던 김기덕 감독. 그런데 여배우 A 씨에게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감독님은
한복을 입고 다녔었어요. 개량 한복을. 그 피해타 상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리고 머리를 뭐 헤어스타일은 아시죠? 자기가 여자랑 둘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저한테 동행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주전 씨가 계셨고 그분은 뭐 둘이 워낙 친한 거 아시잖아요. 다들 김기덕 감독과. 그래서 오빠가 차라리 하세요. 그랬더니 네가 올라가. 자기네 이제 성관계하러 올라가는데 함께 동행해서 자기는 얼굴 팔려 있으니까 나는 같이 올라가는 역할을 해달라. 방 앞까지만 가자던 김기덕 감독. 방 앞에 도착하자 말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저 방을 씨가 간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때 갑자기 대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복도에서 막 화를 내시면서 촬영 이틀 안 가도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배우가 왜 그런 식이냐고 저한테 막 화를 내셨고, 말을 안 들으니까 저는 두려웠죠. 또 배제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방에는 들어갔어요. 결국 그의 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A씨. 김기덕 감독의 주장은 다릅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가려 했지만 여배우 A씨가 자신과 여성 영화 관계자를 엘리베이터로 끌었고, 이후 여배우 A가 자신들을 방으로 밀어넣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제가 김기덕 감독과 그 어떤 여성을 강제로 끌고 방으로 올라가서 문을 열고 이렇게 방에 밀어넣고 도망을 졌다. 아니 그 말이 됩니까? 김기덕 감독은 해병대 출신이에요. 문 따고 내 방도 아닌데 열쇠도 없는데 문 따고 방에 둘을 밀어넣고 도망가냐고요. 여배우 A씨는 그 방에 자신과 김기덕 감독, 여성 영화 관계자 3사람이 함께였다고 했습니다. 이어진 증언은 충격적입니다. 저 갈게요 이러고 이제 나오려고 하면 또 이렇게 와서 저를 잡고 문 나가서고, 그래서 자고 가라고, 계속 자고 가라고, 같이 자자고, 셋이 자자고. 그거는 성관계죠. 성관계를 요구했고, 저는 너무나 끔찍했고, 간다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그건 안 당해본 사람 모를 거예요. 도망치듯 빠져나왔다는 여배우 A씨. 집에 돌아와선 전화로 김기덕 감독과 언성을 높여 싸웠다고 했습니다. 당신같이 감독을 믿지 못하는 배우하고는 일해본 적도 없고 일할 수도 없다. 정말 제가 정말 뭐 오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남자방에서 자고 오면은 배우가 감독 믿는 거고, 내가 집에 왔다는 이유로 감독하고 성관계 안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나오냐. 내가 막 정말 오열을 했었어요. 너무 비참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손을 떨 정도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날. 김기덕 감독의 성추행이 그때가 처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2002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우연히 김기덕 감독을 만났다는 여배우 A씨. 그날 여배우 A씨는 자신의 숙소에서 김기덕 감독과 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A씨의 지인과 함께였습니다. 저희 방에서 차 한잔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원하는 언니가 있으니까 저도 그랬는데 저희 방에서 이제 이상한 짓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한테 이제 성관계를 요구하는 얘기를 계속 하셨고, 결국에는 김기덕 감독이 바지를 벗었어요. 바바리맨 같은 거죠, 한마디로.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다시 입으시더라고요. 또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몸부림 한번 치시죠. 뭐 거기 맛은 어떤가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불쑥 뭔가 성적인 그 행위를 할 때가 있어요. 가슴을 확 꽂다든가 그러면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얼굴을 친 적이 제가 있어요. 네,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 영화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뭐 제 개인의 능력보다는 저희 그 스태프들과 저희 영화의 팔다리가 되어준 스태프들과 저희 영화의 뜨거운 심장이 되어준 배우들 때문에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취재를 시작한 뒤 영화계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관련 소문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소문이 되게 무성해서 네. 굉장히 조심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현장에 있으면 웬만하면 배우들하고 안 섞이게 하고 스태프들도 여자 스태프들하고도 있었으면 뭐 거의 분리시켰기 때문에. 김기덕은 서울 예대에서 자기가 명예 교수 있었을 때 내가 주인공 하려고 그러면 간단해 나랑 자면 돼. 이런 얘기 수업 시간에 한 사람이고요. 제자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남자 제자들한테도 너 성기 커 내게 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학교에서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김기덕 감독의 영화 제작 스태프로 참여한 적이 있었다는 영화 산업노조 홍태화 사무국장. 영화계에서 이걸 몰랐나요? 저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일반적인 저 같은 스태프들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영화를 제작하거나 영화를 프로듀싱하고 그리고 감독 이외에 키 스텝으로 참여하는 대부분의 스태프들은 익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여 년간 23편의 장편 영화를 연출한 김기덕 감독. 영화란 뭐자? 나는 영화를 이렇게 생각한다. 영화는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김기덕 감독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또 다른 여배우 B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조금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고 저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을 안 했어요. 나는 그럼 일을 안 하겠다. 저는 그러고 계약서 찍고 나갔어요. 그리고 방송 일 안 했어요. 여기 이제 생활이 이런 건지도 잘 몰랐고 그리고 그때는 좀 나에게는 좀 많은 큰 충격이었어요. 그 표현 자체가. 김기덕 감독의 영화 출연이 확실시 되던 때 그의 은밀한 요구를 거부했고 이후 영화 출연도 불발됐다는 여배우 B 씨. 사무실에서는 야 너는 왜 그쪽에서 왜 너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그랬거든요. 오빠 그러면 내가 몸이라도 팔아가지고 그럼 이거 배역 갖고 왔으면 좋겠냐고. 며칠간 고심하던 여배우 B 씨가 결국 우리를 만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내 한 사람의 힘이 보태지면은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는 물론 그때 이제 이런 생활을 떠났지만 이제 우리 그 뒤에 있는 아이들은 실력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기회로서 이렇게 방송 활동을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영화 촬영을 앞두고 있던 때 김기덕 감독은 매니저 없이 만나자고 했고 여배우 B 씨는 별 의심 없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오디션 때 너의 가슴을 봤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안 봤습니다 이랬더니 내가 너의 가슴을 볼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당황을 해서 대답도 못했는데 내가 너의 가슴을 상상을 해보니 뭐 복숭아 것 같다. 너의 유두가 핑크색이냐 뭐 아니면은 약간 검은색이냐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김 감독은 2시간 가까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내 성기가 어떤 모양일 것 같냐? 내 거가 뭐 검을 것 같아? 클 것 같아?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뭐를 원하는지 몰랐어요. 작품에 있어서 이게 필요한 건가? 그냥 멘붕 상태? 너가 스스로 볼을 본 적이 있냐? 그게 무슨 색깔이었냐? 얼마큼 털이 있냐? 거기 그러면서 손을 넣어서 만져본 적이 있냐? 이런 등등. 그러던 김기덕 감독의 요구. 너희 계곡에서 나오는 물이 어떤 맛이니? 자랑은 만나본 적 있니? 막 이런 거. 나중에는 내가 너의 몸을 보기 위해서 같이 가서 너의 몸을 확인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김 감독 몰래 카페를 빠져나왔다는 여배우 B 씨. 그냥 계속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멘붕이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은 나는 따라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너를 지금 끌고 가면 어떻게 할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진짜 끌려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놓쳤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속상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배우와 스태프의 생사 여탈권을 쥔 권력자 영화 감독. 주목받던 신인 여배우는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건 안 잊혀지죠. 지금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떨리고 그 상황이 만나가지고 커피숍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이 모습이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문득문득 너무 화가 나요. 이제 다른 배우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언젠가는 다 이렇게 걸리는구나. 우리는 김기덕 감독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고객님 전화기에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주세요. 영화 제작사 김기덕 필름의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2월 신작 영화로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초청됐던 김기덕 감독. 김기덕 감독은 귀국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러던 지난 3월 1일 김기덕 감독이 우리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김기덕 감독이 제작진에게 보내온 문자 메시지입니다. 미투 운동이 갈수록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을 기다리고 진실이 가려지기 전에 사회적 매장을 당하고 그 후에는 평생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첫 번째, 영화 감독이란 지위로 개인적 욕구를 채운 적이 없고 항상 그 점을 생각하며 영화를 찍었다. 두 번째, 여자에 대한 관심으로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감정으로 키스를 한 적은 있다. 이 점은 깊이 반성하며 용서를 구한다. 그러나 동의 없이 그 이상 행위를 한 적은 없다. 세 번째, 서로에 대한 호감으로 만나고 서로의 동의하에 육체적인 교감을 나눈 적은 있다. 이것 또한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후회한다. 이 문자 메시지, 그러니까 김기덕 감독의 답변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성의 동의 없이 성폭행을 한 적은 없었다. 즉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김 감독으로부터 이 문자 메시지를 받은 날, 우리는 또 한 명의 여배우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김기덕 감독 그리고 또 한 사람 배우 조재현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한 영화에 출연했던 여배우 C 씨를 만났습니다. 그 역시 많은 고민 끝에 인터뷰에 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한 거를 밝힌 이유는 제가 사실 여기 오면서까지 되게 고민을 했어요. 나도 그냥 성추행이라고 말할까? 왜냐면은 그렇게 그냥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정말 내가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도 되게 막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다시 공황장애가 되게 심했거든요, 제가. 감독님 그리고 주연 배우 서영주 여배우 C 씨는 영화 출연 당시 김기덕 감독뿐 아니라 배우 조재현에게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해놓고 있는 거죠. 발전기로 밥을 해주시더라고요. 참 어렵게 살고 있구나. 스스로 어렵게 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날 밥을 먹고 영화도 보고 술도 먹고. 조재현 씨, 김기덕 피해자가 많은데 너무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봤더니 다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을 되게 두려워해요. 그들은 돈도 많고 지위도 많고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여자 배우들을 오히려 우습게 만들어 버릴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배우의 꿈을 키우던 20대 초반, 첫 영화 출연에서 겪은 일. 여배우 씨는 이후 몇 년간 죽었다는 소문이 돌 만큼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이에요, 사실 제가. 왜냐면은 가족들한테도 말 못하고요, 지인한테도 말 못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정말 친했던 선배 영화배우 언니, 그때 이름 있는 언니한테 상담을 했어요, 저는. 근데 그 언니가 원래 영화판이 그래. 아이고 힘들었겠네. 영화판이 그래. 내가 그냥 이 곧 당하고 사는 게 맞구나라고 저는 알았어요. 그때 그 시대에는. 그래서 묻었던 것 같아요. 영화 촬영 전부터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이 시작됐다는 여배우 씨. 영화에 캐스팅된 직후 김 감독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본인의 인생 얘기도 하고 영화 얘기도 하고 저한테 질문도 하고, 그래서 감독님이 되게 인간적이시구나.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좀 어두워지면서 어두운 쪽으로 자꾸 산책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강을 보자 했는데 그렇게 첫 만남에서 손으로 엉덩이 손을 쑥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래서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미안해, 엉덩이가 너무 예뻐서 만져보고 싶었다. 그래서 저 이러면은 영화 못 찍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무서워한다. 약간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헤어졌었어요, 그날. 그 후 김 감독은 여배우 씨를 홍천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홍천에 빨간 버스가 세워져 있는데 그때 수치인불명이라는 영화를 찍었던 세트예요, 빨간 버스. 스태프들이 다 모여 있으니 영화 촬영 전 친목을 쌓자던 김기덕 감독. 그런데 막상 가보니 김 감독 혼자였다고 합니다. 그때 저한테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너를 알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막 옷을 벗기고 거부하는데도 막 옷이 막 찢어질 정도로 갑자기 막 이래서 제가 되게 온몸으로 반항하고 저항했더니 제 따귀를 한 10대를 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구타를 당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울면서 돌아왔는데 문자가 10통이 넘게 오면서 되게 사과를 엄청나게 했어요. 너무 미안한데 지금 내가 이렇게 때린 이유가 있다. 어렸을 때 공장에 다녔대요. 근데 아버지한테 하루에 1000대, 2000대씩 맞았기 때문에 자기가 맞고 자라서 자기도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손이 올라간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마치 좋아서, 근데 내가 표현이 서툴렀어 라는 식의 표현을 하면서 구슬리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그만뒀어야 되는데. 외국에 나가면 오히려 페미니스트라고 저보고 오히려 여성을 어떤 그런 좀 그럴까요? 아마 한국 감독 중에 여자를 가장 섬세하게 그리는 감독이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김기덕 감독은 물론 배우들과 전 스태프들이 촬영 기간 동안 한 숙소에서 생활했습니다. 문제는 그 합숙 장소가 지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합숙 장소가 무슨 여자들을 겁탈하려고 하이에나처럼 김기덕 감독님, 조재현 배우, 조재현 씨 매니저 이렇게 3명이 하이에나처럼 방문을 그렇게 조재현 씨가 두드렸어요. 그리고 방 전화로도 전화를 하고. 왜 지옥 같았냐면은 밤마다 문을 두드리고 혼자 있을 때는 누가 찾아올지 모르는, 김기덕 감독의 조재현 씨 중에 누가 찾아올지 모를 그 불안감이 너무 무섭고 지옥 같은 거예요. 김기덕 감독은 대본 회의를 한다며 여배우들을 방으로 부르는 경우도 잦았다고 합니다. 김 감독 방에 갔다가 성관계 장면을 목격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방에 가면 다른 여배우가 있는 거예요, 단역 그 배우가. 그래서 그냥 문을 닫고 나오거나 아니면 밖에서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안에 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런 장면을 그냥 너무 당연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이 감독 작품에 출연하려면 그냥 이 꼴을 보는구나 했던 것 같고.
영화 촬영 중 여러 차례 여배우 C씨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김기덕 감독. 늘 몸싸움을 진짜 많이 했어요. 항상 거기서는 그래서 몸살이 났어요. 몸싸움을 너무 많이 했고 그러니까 거탈하려고 하니까 늘 그거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까 그게 그냥 영화보다 그게 목적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늘 몸싸움을 해야 해서 너무 힘들었고 무섭고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방으로 이제 불러서 저를 성폭행 하셨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영화를 계속 찍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 너무 어려서 그만두는 것도 몰랐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런 관계가 유지돼야지 다음 작품도 할 수 있다라고.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네, 네. 왜 저에게 아름다운 예술상이라는 상을 주셨을까 오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아마 심사위원분들께서 제가 독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픈 얘기를 하지만 정말 제가 이렇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그리고 희망하는 그 주제를 발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계속 또 그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시도하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되게 옷이 많이 찢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옥 같았고 근데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단역 배우들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배우들 또 끊임없이 다녔는데 그 배우들은 단역 배우들 저 중에 누가 제일 예쁘다 무슨 옷 입은 배우가 예쁘다 나 어제 쟤랑 잤어 이렇게 촬영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영화 촬영장의 또 한 사람 김기덕 감독의 페르소나 배우 조재현. 당시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었습니다. 91년도에 연극 부문 신인상을 타면서 저는 그때 제가 배우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배우가 안 됐더라고요. 정말 배우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재현 씨도 끊임없이 방을 들고 방에 막 실제로 문 열고 그냥 잠깐만 문 열어보라 그래서 문 열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짜고짜 저한테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시냐고. 분명히 결혼도 하셨고 지금 촬영하고 있고 근데 왜 이러냐고 그랬을 때 좋아서 그런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잘 지내는 거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되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저도 제정신이 아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챙길 수도 없고 여배우끼리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도 없고 그냥 다 같이 정신이 나가 있는데 노크 자체가 되게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정말 그 공포의 전화벨, 공포의 문 두드림 그리고 낮부터 얘기해요. 오늘 밤에 몇 시에 어느 공원으로 나올래? 아니면은 밤에 방으로 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본인이 원하는 게 안 되니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방문을 두들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들어와서 강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성폭행을. 가진 거라곤 연기에 대한 꿈밖에 없었던 신인 여배우는 도망칠 수도 그들을 고발할 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조재현 씨 매니저가 저한테 이제는 추건덕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안을 하더라고요. 조재현 씨랑 묶어서 앞으로 영화 일을 봐줄 테니까 자기랑 한번 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싫다 그랬더니 저한테 너 김기덕 감독이랑 조재현하고는 잤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공유를 하고 서로 약간 경쟁이 붙었어요. 자기들끼리 맨날 낄낄대고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농담으로. 또 김기덕 감독님이 촬영 중에
내가 너무 여자를 굶어서 오늘은 촬영이 힘드네. 내가 여자를 너무 굶었네. 힘이 없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여배우 씨가 배우 조재현의 매니저에게 성폭행 당할 뻔했다는 것을 알게 된 김기덕 감독. 밀치고 그러다가 진짜 옷이 다 뜯겼어요. 근데 거기가 시골이었는데 옷이 뜯기면서 시골 마을에 제가 도망을 쳤어요. 그냥 한번 대주시 그랬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더는 견딜 수 없었다는 여배우 씨 씨는 그때 한 여성단체에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실제 당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라고 했더니 당하지 않았으면 신고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는 이렇게 당하고 무서운데 도움을 받을 수 없나요? 했더니 받을 수 없대요. 다음번에는 증거물 가지고 바로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화가 저한테는 굉장히 되게 절망적이었고 내가 이거를 감내해야 되는구나.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저 Q자 돌림이거든요. 오, 그러면 작은 아버지인데. 대한민국 여자로는 이제 손숙 선생님, 남자로는 나라는 건데 이거 내 입으로 그러니까. 집에만 있었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특히 저는 텔레비전도 못 봤고 영화도 못 봤어요. 그 이후로 영화를 보면은 저 사람들도 다 그럴 것 같고 너무 더러웠어요. 그냥 더럽고 무섭고 특히 조재현 씨가 TV에 나와서 승승장구하는 거 보면은 너무 역겹고 무섭고 막 몸이 바들바들 떨려가지고 TV를 끄게 되고 막 상을 받고 또 김기덕 감독도 엄청 상을 받았잖아요. 많이 하는 시즌인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받는다면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가 1조를 부르겠습니다. To Kim Ki-duk for his picture Paeta. Ultra edizione celebrativa della 69esima mostra. 세상이 왜 이렇지? 왜 저런 사람이 상을 받지? 이런 사람이 상을 받는 건가? 내가 바본가? 내가 더 버텼어야 되나? 나도 그러면 이런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사람의 다음 작품에 출연해서 이걸 이어가서 내가 커야 되나 약간 그냥 내가 그 당시에 뛰쳐나오지 못한 게 내가 정말 실수였구나. 제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사실 지금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서도 되게 부끄러워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초반에 만났을 때 그랬을 때 뛰쳐나왔어야 됐는데. 김기덕 감독이 우리에게 보내온 답변 일부를 알려줬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는 영화 감독이란 지위로 개인적 욕구를 채운 적이 없고 항상 그 점을 생각하며 영화를 찍었습니다. 이건 너무 코미디. 그거가 목적인 것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두 번째, 여자에 대한 관심으로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감정으로 키스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이 점은 깊이 반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동의 없이 그 이상의 행위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저를 김기덕 감독님이 성폭행하면서 누구와 어떻게 했고 그거를 저한테 늘 자랑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행복하고요. 제가 상을 받았다기보다 한국 영화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상을 하나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상을 실감나게 표현해냈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받아도 큰일이고 안 받아도 큰일이구나. 어쨌든 이렇게 받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전 생각보다 많이 떨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상 같지가 않기 때문에 제 상 하겠습니다. 네. 배우들이 고통받는 시간 동안 그분들은 승승장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피해를 받는 여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마 기억도 못할 거예요. 저란 존재를. 그냥 여러 명의 배우 중에 한 명이겠죠. 근데 그 시간에 이런 저와 비슷한 여배우들은 그냥 어둠 속에서 또 죽음 앞에서 정말 상도 포기하고 꿈은 이미 짓밟힌 지 오래고 꿈은 이미 꾸지 못했는데 숨도 쉴 수 없는 상태로 그냥 지금은 살아있는 게 그냥 감사한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때 더 짓밟히지 않은 게.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며 배우 조재현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증언들이 잇따라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을 침묵하던 그는 지난 2월 24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죄인이다. 상처 입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 모든 걸 내려놓고 드라마에서 하차하겠다는 내용. 조재현 씨의 전 소속사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어제 피디님 연락 받았을 때, 드디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간에 또는 소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소문들이 사실상 뭐 근거 없는 소문들은 아니겠죠. 근거 없는 소문들은 아니다. 네, 절대 뭐. 터질 게 터졌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디 가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좀 언성 높이는 일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어디 있다 어떤 여자다. 돈 줬는데도 그러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러시면 진짜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가족도 있고 이런데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냥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특히 저는 우리는 배우 조재현 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예, 저 조선입니다. 흡이 될 수도 있고 편하게요. 네, 왜냐면 네.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눠보잖아요. 네. 그때 판단해도 될까요? 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판단을 하시겠다? 예, 뭐 충분히 가능하죠. 요번에 너무 네. 많은 것들이 저는 처음에 이렇게 돌았던 얘기로는 한 80%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은 축소된 것도 있어요. 축소된 것도 있고. 네, 어떤 건 축소된 것도 있었어요. 축소된 것은 피해자가 축소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다음 날 조재현 씨는 우리를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그냥 인정하고 가신다는 뜻인지 아니라면 그러면 아닌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은 해주셔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조사가 들어가면 저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조사가 들어오고 나서 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을 근거로 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금 약간 패닉 상태예요. 네. 제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전 죄인이라고 사과문 그대로 맞는데 근데 지금 들려오고 기사에 나오는 것들을 저는 너무나 제가 했던 사실과 다른 것들로 왜곡돼서 들려오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성폭행범이고 사실 강간범이잖아요. 왜 처벌을 받지 않을까? 되게 의아해요, 저는.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과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사과를 받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거부하고요. 잘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예의로 남은 삶을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그 사람들도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피해자들만 꿈이 꺾이고 괴로워하고. 참으로 민망하고 낯뜨거운 내용입니다. 이마저도 피해자들의 증언 중 뼈대만을 전해드린 겁니다. 방송이라 차마 다 공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작진과 만난 여배우는 배우의 꿈도 접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만큼 고통을 겪었지만 김기덕, 조재현 두 사람을 고발하지 못했습니다. 4년 전에 피해를 입은 여배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 영화인들에게 피해를 호소하고 변호사들에게 상담도 받았지만 대부분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계적 거장이 된 김기덕 감독과 맞서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배우 A씨는 김기덕 감독과의 일을 진작 세상에 알리고 싶었지만 누구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증언 좀 해달라. 나 다른 거는 다 뭐 그렇다 치자. 나 맞은 것만이라도 좀 얘기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현장에서 잠깐 나 맞는 거 봤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맞는 건 아는데 세계적인 감독 밑에서 일한다는 게 자기의 자부심이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상 김기덕이라는 이름을 어디 창피해서 쓰겠냐. 우리 역시 취재가 쉽지 않았습니다. 세계적 거장 김기덕을 둘러싼 무성한 소문들. 그게 사실이라면 영화계엔 더 많은 피해자와 목격자와 방관자가 있을 겁니다. 방송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얘기해도 되겠지만 이거 알려주면 저 정말 욕 진짜 타르기로 얻어먹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정말 얘기하면 몇 장 나갑니다. 안 됩니다. 더는 비겁해지지 않겠다며 인터뷰 약속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기도 했습니다. 지금 영화를 하고 있다면 김기덕에 대한 얘기는 다 거절할 거예요. 왜? 서로 격질 필요가 없어요. 자기한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영화고를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면 다 입을 다물 거라는 거죠. 상 받고 유명 감독이라는 걸로 진짜 뭐 옷을 안 벗어야 되는데도 벗으라고 매출시키고 뭐 이런 건 너무 많지. 근데 사실 용기 있게 남자 배우들 몇 명이 지원해주면 되나? 쉽지 않는다고 또 뭐 선배고 형이고 뭐 얘기했다가 나쁜 놈 될 텐데. 쉽지 않겠지. 그러던 중 마이크 좀 채워주세요. 김기덕 감독 영화에 참여한 적이 있었던 한 전직 스태프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인터뷰에 응하지 않으면 방관자로 남는 거죠. 방관자도 죄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다면 저도 방관자가 되는 거죠. 그걸 다 목격했는데. 네. 그래서 이 인터뷰에 꼭 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영화 촬영 당시 해안가에서 정사 장면을 촬영하던 때 여배우의 연기를 탐탁치 않아 하던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에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신발을 잡고 들추면서 그런 말을 한 거죠. 야, 다리 벌려. 다리 벌리라고 소리를 치면서. 근데 그 순간 이제 현장이 정적이 된 거예요. 그 여배우가 그런 이제 얘기를 듣고 그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겠어요. 누구라도 그 상황이면은 진짜 집에 울면서 집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이름이 없는 조연 배우고 정말 거기서 뛰쳐나가서 나가버리면 영화판이 또 얼마나 바닥이 좁은데요.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영화계 자체의 환멸이 느껴질 만큼 충격적인 장면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순수한 사람들, 영화를 순수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이제 꿈을 갖고 모여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영화를 촬영하는 순간도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영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기덕 감독님의 영화 현장은 물론 저는 이제 짧게 경험한 거지만 이제 뭐 물론 들은 얘기도 있고요. 제가 상상하던 그런 영화 현장과는 너무 큰 거리가 있었고. 한 영화 감독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원을 숨겨주겠다는 제작진의 약속을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하고 적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익명 모자이크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계 권력자들의 성폭력은 약자들의 꿈을 수단으로 합니다. 그러나 결국 짓밟히는 건 피해자들과 그들의 꿈. 지인이 김기덕 감독님 영화에 캐스팅이 됐다고 그래갖고 축하한다는 말을 했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연락이 와가지고 만났어요.
김기덕 감독 현장에서 그런 어떤 트러블 같은 것들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생각해도 더 이상 연기를 지속하기 힘들 것 같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추행이라든지 성폭행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게 현장 안에서 지위 차이가 있는 사람들 간에 벌어졌고 그것이 그냥 성폭행이나 성추행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직업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수상하실 때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누군지. 그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건 청계천에서 제가 무거운 짐을 들고 무거운 구리 그 박스를 들고 다니던 15살의 제 모습입니다. 15살 소녀는 꿈을 이루고 세계 무대에 섰습니다. 그 성취 뒤에는 누군가의 꿈을 짓밟은 괴물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혹시 저희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주셔서 정확하게 나쁜 짓을 한 그분들의 행태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증언을 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중에는 더 심한 걸 당해서 오히려 증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단 증언을 한다는 것 자체는 말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이걸 보면서 그래도 그 상처가 회복돼서 저처럼 몇 년 동안 암흑기에 살지 않고 다시 꿈을 짓고 꼭 연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폭력 피해자들이 나서서 증언하는 데에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불씨 하나 둘이 모여서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검찰과 문화예술계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군대, 기업, 종교계, 그리고 우리 언론계까지 사회 전 분야가 이 흐름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 문제를 근본적인 사회 변화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하지만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2차 피해를 입거나 더욱더 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투 운동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려면 미투 그 이후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저희 PD수첩은 다음 주 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PD수첩에서 업계약서 작성,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를 목격하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